적극적으로 시키는 거야 지금? 일단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뭐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뭐 일부만 동의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좋은 것 서로 같아요. 생각 공유하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 네. 저 먼저 말하면은 저는 근데 일단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엄청나게 동의하는 쪽은 아니어도 부정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듯 싶었는데, 약간 질문하는 거 봐도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됐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서로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부모와 가정, 어쨌든 부모를 이렇게 함축이 됐었고, 부모와 그리고 그 주변의 뭐라 해야, 또래 환경이라고 이렇게 구명을 지었잖아요. 근데 나는 또래 환경이 결국은 여기서 하나 말하고자 하는 것도, 부모의 영향보다 또래 환경의 영향이 개성의 형성에 굉장한 관여를 할 수 있다. 관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도 사실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그리고 나는 작가가 말하는 사회화, 그리고 그 지위, 관계, 이 세 개가 결국은 모든 걸 결정짓진 않아도 이렇게 크게 규명을 지을 수는 있다. 결국은 가장 기여를 많이 한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책에 대해서 느낀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이 동시에 생각했겠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마지막엔 가설적으로 이렇게 난잡하게 늘어놓았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 직관적으로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오케이. 증거는 없지만. 나도 뭔가 처음에 책을 좀 안 읽어본 상태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바로 반대할 것 같아.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양육이라는 거가 어떤 개념인지, 이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차이를 들으니까 조금 납득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 아까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뭔가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육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인 거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뭐 돈이 많다거나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시켜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보낸다던가, 뭐 외국에 보낸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 외부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외부 환경을 조성하느냐인 거지, 어떻게 보면 양육이랑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부모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한 게, 내 보기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이 없다는 거지, 부모가 여전히 환경적인 역할을 초반에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정리를 잘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의견도 뭐 너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솔직히 추상적인 거 맞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뭔가 그 옛날에 천문학 같은 것도 보면은 지동설이랑 그 뭐였지? 지동설 그딴 거 뭐였지? 천동설? 천동설 그것도 보면은 그 원래 그 현재처럼 지동설이 되기 전에는 엄청 복잡하게 생겼던 거 알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증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천동설 그 보면 좌표나 그 움직이는 게 되게 복잡해. 그리고 뭔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막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더러워진 거야 약간.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정리해놓은 표도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저분하다. 약간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다 써놓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뭔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뭔가 이 사람도 뭔가 그냥 직관으로 쓴 것 같고, 아무튼 애매하다. 근데 나도 관계 사회와 지위로 그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매우 동일한다. 왜냐면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했잖아. 약간 창조주가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그 생명체를 디자인했을까?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도록 디자인했을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뭔가 생명체로서의 본능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난 그 인간들의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려고 항상 노력하거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불완전하고 뭔가 막 우리들끼리 서로 분업하고 살고 이런 것만 해도 그렇잖아. 그러기 때문에 약간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난 매우 중요하고 뭐 나중에 뭐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성의 형성에. 그치 관계 사회와 지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는 나도 진짜 매우 동의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결국 성격이라는 거는 남들에게 드러나지는 나의 모습들인 거고 나의 페르소나인 거고 하니까 당연히 타인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각자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타고났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유전적. 그치 이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유전자랑 그 환경이 거의 반반이고 나머지 이제 한 진짜 완전 일부만 양육이 영향이 간다 45, 5. 에서 조금 동의를 한다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 그러면 그러니까 맞아. 이 책의 느낀 점이 추가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절반 앞의 내용은 확실히 조곤조곤 다 따져서 거기의 내용은 굉장히 뭔가 추상적인 느낌보다는 정밀한 느낌이 드는데 뒤에만 살짝 추상적이긴 하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항상 그 뭐 어떤 거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되게 편하거든. 그것만 지적하면 되니까. 근데 아예 그렇다고 기존에 그걸 생각한다.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 물리학에서 correspondence 그 프린시플이 있다는 것처럼 기존의 걸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사실. 약간 그 문제만 보고 이거보단 이게 맞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다른 모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 정도까지 하기가 되게 어렵지. 얘는 특히나 뭔가 공식으로 정량적으로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냥 각자 약간 진짜 다들 종교처럼 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명확한 증거도 없고 명확한 증거가 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확실히. 아 그리고 난 그 생각을 또 했어. 뭔 생각? 그 부모 양육이 성격의 형성에 그 맞아 그거. 뭐? 말해봐. 아 그래? 같은 생각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아 그거 말고 그 양육이 그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난 솔직히 연애할 때 오케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정을 꾸릴 때 이때 나는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그 거기서 오는 성격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뭐 수천 명의 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이거. 그치 얘기했었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 거기서 보면은 그 엄마랑 아빠랑 그 해주는 역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빠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해야 되고 라기보다는 암튼 둘 다 자식한테 필요한 거. 근데 약간 그런 쪽의 사랑이 이제 뭐 아빠는 뭐 세상을 좀 더 보여주고 약간 조건적 사랑. 애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랑을 주는 거. 이거 잘했어 이런 거. 엄마는 무조건적 사랑.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엄마는 얘가 뭘 해도 그냥 항상 케어해주고 아빠가 막 이렇게 세상을 보여주고 밖에 나가게 해주고 하지만 또 돌아와서 또 쉴 곳도 마련해주고 그런 건데 근데 약간 그런 사랑이 어렸을 때 너무 부족했을 때 그 결핍이 사실 난 연애에서 거의 그대로 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 그게 결국은 개성이고. 그치. 개성 일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한 거지. 이건 유전적인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난 계속 추상적이라고 항상 느끼는 게 어디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 갖다 붙여도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그것도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가정 환경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양육에 들어가는 게 뭐야 진짜로? 뭐 2%도 아닌 것 같아. 양육이 뭐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솔직히 나도 읽으면서
떠먹여주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게 아 그니까 약간 들어간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는데 이걸 내가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자체를 애초에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지 그 생각은 계속했어. 나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도대체 살짝 그니까 이게 환경 쪽이라는 게 어디 갖다 붙여도 사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자가 얘기했던 건 어디 갖다도 붙여도 되는데 너네들이 그러니까 옛날 행동심리학자나 발달심리학자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붙인 거다. 그러니까 어디 갖다 붙여도 되는 거를 한쪽에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 비중이 커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니까 또 왔다 갔다 돼버리는 거지. 어디 갖다 붙여도 되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논점을 찾아야 돼 항상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논점이 어떤 논점이었는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논점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후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냥 그 연애할 때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건 양육에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측면, 그런 성격은 양육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나오는 어떤 자아부적인 부분이 결국은 하나의 개성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진짜 꼭 그 연애나 결혼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드러날 때도 있어 그런 게. 약간 너 그거 봤어? 미국 히어로물 영화 홈랜더 나오는 거. 알아. 더보이즈. 더보이즈. 거기서도 보면은 애가 되게 그 엄마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잖아. 사랑이 되게 고프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지 걔한테. 왜냐면은 부모가 주는 사랑이랑 남들한테 그냥 표면적으로 받는 사랑이랑 그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 약간 그건 평생의 결핍이잖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 항상 대체품을 찾지만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사랑하는 거를 누가 대체할 수 있어 그거를. 그런 측면에 대한 그런가? 분석은 없지 않았나 이 책에서. 그러니까 난 방금 뭔 생각했냐면 결국 저자가 설명하는 개성의 산성의 요인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했잖아. 관계 여기 표를 보면은 그때 저자가 얘기해준 표를 보면은 여기 사랑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랑, 증오, 의존성, 신뢰, 공격성, 갈망, 질투 이런 게 결국 공감과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데 있거든. 근데 너는 여기서 이거 말고도 그냥 이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뭔가 더 그러니까 뭔가 가중치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관계도 내가 보기에는 그 관계별로 가중치가 붙을 수 있지 않은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양육을 그렇게 보는 게 그냥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양육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환경 그러니까 그 모듈에서 관계 쪽에 속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표에다가 유전자까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랑 유전자랑 맞물리면서 발전한다고 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은 그치? 나도 그렇게 얘기한 거. 근데 양육이 관계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꼭 그런 환경 교육적인 거 말고도 그냥 정말 그냥 사랑이자 사랑. 그러니까 너 말은 그러니까 여기 그 중간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뭔가 핀트가 안 맞긴 하거든. 그러니까 너 말은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낳은 애기한테서 길러주면서 사랑을 듬뿍 받아. 근데 진짜 거의 비슷한 만큼의 양을 그냥 또래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엄마가 아빠가 아닌 사람한테 받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둘이? 그 두 명이 과연 똑같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실험을 못하는 게 문제네 사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윤리적으로 되긴 말이 안 돼 애초에. 근데 결국은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잖아. 차이점을 그것만 두는 거. 그렇지. 그리고 근데 그것도 있다. 그 부모한테서 그 사랑을 못 그 측면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뭐 같이 어렸을 때 아빠가 놀아준다거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뭐 놀이공원 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못하는 거로부터 뭔가 일반적인 가정이랑 다른 가정에 있는 애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뭐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가족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게
또 다른 가정의 얘랑 또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건 환경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도 연결지을 수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책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하려면은. 아 그런 식으로. 그러네. 그런가? 아니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모유 수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유전자인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너가 자꾸 뭔가 너가 생각하는 거는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어떻게 보면 가짜 엄마가 될 수 있는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로부터 오는 사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는 그런 거. 그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난 약간 근데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가족 내에 속해 있었고 그 사람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애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본인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부터 그게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봤어.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렵다. 어려워. 그러게 이 카테고리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해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걸 수도 있고 맞아 근명하게 약간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약간 혼동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러기엔 애초에 교수님도 너무 살짝 추상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해서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얘들도 책을 물론 다 안 읽긴 했지만 뭔가 책에 대한 질문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닌가? 근데 진짜 뭔가 책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 너무 난해해 뭔가. 그 앞에는 너무 꼼꼼하게 써놨어. 꼼꼼하게 분석해놔서 근데 뒤에 가면서 자기 의견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원성과 아니야. 그랬던 것이지. 근데 양육이랑 환경이랑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양육도 환경이라고 보면은 그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직사각형을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주는 인용문이 여기 이거잖아. 공격성이니 까먹고 이타주이니 있다가 카리스마니 하는 것이 DNA와 양육 중에 어떤 쪽의 책임인지 나눌 수 없다. 저런 많은 경우에 어떤 속성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양육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직사각형 면적이 세로 길이로 결정되느냐 가로 길이로 결정되느냐 뒤에 그림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면적을 결정하는 게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육이랑 뭐 DNA랑 뭐 환경이랑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한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클 수도 있고 뭐 이게 작고 저게 길 수도 있고 막 그런 내용인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이거 근데 그게 행동 심리 그 행동 맞아. 거기서 나오는 그거, 원칙이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은 그걸 부정을 한 거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경 유상성도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모호하다. 욕한데 근데 이게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부모도 그것도 환경 아닌가? 왜냐면은 여기 작가도 그거라 했잖아. 뭐 어렸을 탄생부터 청소년 때, 3살 때. 근데 이때 부모와의 관계만큼 밀착되는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부모의 영향을 무조건 받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부모인데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를 양육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사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은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양육인이 뭔지 그렇게 극명하게 또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방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그거야. 약간 굳이 구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런가? 뭔가 이상.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 사람은 자꾸 뭔가 양육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주렁이로 하니까 빠지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말하다 보면 약간 꼬이지 않냐? 뭔가 양육은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뭔가 그리고 나는 그 궁금했던 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싶었던 게 이런 우리가 이 내용을 어쨌든 배우고 알게 된 입장에서 이걸 적용을 시켜보고 싶었던 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회형 있잖아요. 아래요. 그러니까 일회형이 개성이 형성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한번 약간 분석을 하면 좋겠다고? 너가 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 아하. 어때? 너가 더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묻는 것에 대한 답도 듣고 싶고. 약간 그러니까 그 형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은 굉장히 다른 길을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되게 독특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치 않은 사람인데 흔치 않은 거 확실하고 일단. 그치 약간 근데 그런 일단 사람을 일회형 설명 한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학년 때 룸메이트였고 같이 이제 그 형과 함께 이제 창업도 했었고 이제 CEO 지금도 CEO로 활동 중인 형이 있는데 약간 정말 약간 살아온 인생도 보면은 남들과 좀 많이 달랐고 지금 현재 하는 행동들도 많이 다르고 네 아무튼 정말 약간 독특한 인물이 있는데 네 그러게 이 형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다. 이 저자가 한 거에서 왜 싫어? 약간 이게 아니라 약간 뭐 약간 개인적인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환경이 특이하긴 했어. 부모님도 약간 다른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랑 많이 다르고 깨어있는 분이셨고 약간 관계나 지위는 사회화 이런 거 3개. 근데 뭔가 형이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아픔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은 처지에 지금은 본인은 해결을 했지만 이겨냈지만 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럼 그거는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된 거지?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공감이랑 일단 좀 관련이 있는 거지. 약간 근데 이 공감이 뭔가 나랑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나와 밀접한 사이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공감을 하고 연민을 느끼는 거지.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건데 내가 느꼈을 때 일회형이 그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는 그런 진화론적 관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성이 형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 어디에 있다고 봤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거잖아. 진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화도
결국은 인간은 아까 그 자유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자폐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개성이 생긴다.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또 관계 또한 마찬가지. 항상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관계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를 자기가 채택을 하면서 개성이 생긴다. 그리고 지위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존에 필수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뭐 목적성 달성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지위를 더 좋은 지위를 얻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유전적인 요인도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체구나 그런 거는 옛날부터 유전적인 요인도 결정이 되고, 체구가 높은 사람들은 뭐 이미 지위력 그 친구 또래 관계에서 지위가 좀 높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개성이 그때 형성하는데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거를 지금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이래 형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그거를 어디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관계를 봐봐. 그 형이 그 사람들한테 뭐 아픔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약간 진화론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지.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너가 아까 근데 내가 아까 했던 질문이긴 했던 하지. 약간 나도 직결이 돼. 근데 진짜로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거는 뭐야? 왜 사람의 개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왜 나치 같은 생각이 생겨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 그치? 근데 반대는, 그러니까 반대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작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그거랑은 방향성이 맞나?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살짝 그거를. 근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유전적인 것도 난 크다고 생각해. 인간 자체가 약간 그렇게. 근데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왜 우리는 다른 애들을 약간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할까? 왜 그렇게 할까?를 나도 약간 정말 조금 진화론적 관점에서 뭔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거든. 약간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인간은 태어났을 때 진짜 약하잖아. 다른 애들은 뭐 바로 걷거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나오는데 인간만큼 정말 완성이 안 된 상태로 나오는 애들이 잘 드물단 말이야. 맞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작고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보호하려는 욕망이 드는 거는 그 종족의 존속 관점에서 맞지? 뭐 어때요? 그렇지. 그리고 뭐 그래 그것까지는 솔직히 설명됐어. 근데 처음부터 이제 장애가 있다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그랬다던가 아니면 노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살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슬프게도.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냥 계산적으로만 따지자면 그치? 정말 계산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사회적 문제도 그거잖아. 고령화 문제. 그거 사실 고령화 문제가 되게 문제인 게 그런 연금 이런 것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근데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연금이나 세금이 다 거기로 그만큼 많이 쓰이게 되면서 우리가 늙었을 때는 그걸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이 높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우리 돈도 벌고 부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애를 낳겠냐고 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정말 그냥 뭐가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뭔가 정말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 생존만 하는 그런 본능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관련이 없는데? 개성의 형성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남을 도우려고 한다던가 그게 개성의 뭔가 형성의 막 과정이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없지 않나. 그게 잘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를 보면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가 계속 논점을 아까부터 가지고 있던 건 개성의 부분 중에서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이타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타적인 성격, 개성, 아니면 남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오케이. 이 말이 자꾸 딴 데로 가냐. 그러면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이 관계 사회와 지위 관점으로는 어떤 걸 들 수 있냐면은
약간 나 착한 사람이에요 어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너가 그 얘기도 했지. 근데 근데 아 그니까 이게 그거야. 그 연예인들도 정말 기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짜 그건가? 아니 그러니까 와,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정말 남의 그걸 신경을 써서 왜냐면은 봐봐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뭐 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남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자유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나한테 피해 주면 너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야. 이 선악을 구분한 게 애초에 서로 피해를 주면은 나쁜 거다라고 인식을 했잖아. 근데 피해가 아니라 남에게 선행을 베풀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아 저렇게 가진 게 많은데도 독식하지 않고 베푸는구나. 저 사람은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줄여주고 감수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절대 보여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치, 그게 목적이 그건 아닌 있을 수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게 이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와,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거야? 그거 유전자야? 그 유전자인가? 그건 진짜 난 타고났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 진짜로. 그런가? 진짜 뭐 신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냥. 왜냐면 이게 환경적으로는 그게 사실 뭔가 진화론적인 그거에서도 그렇고 이득이 뭔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나 정이 많아. 응? 정이 많다는 게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한 거 못한 건 없거든. 근데 나는 옛날에 매미가 개미한테 이렇게 물려서 가고 있으면 매미를 구해줬어. 근데 어떻게 보면 개미는 죽인 거잖아. 밥을 뺏어간 거니까. 그치. 근데 그 근본적인 이제 먹이사슬 관계에서는 매미가 저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그때 아무한테도 약간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 아니, 근데 나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거짓말을 내가 했어 누구한테. 근데 솔직히 말 안 하면 나한테 이득이거든.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 안 하면 이득인데 나한테 피해도 안 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약간 생각하는 이게 거야? 진짜 설명이 이게 안 되는 생물학적으로 뭔가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진화론적으로 왜 그런 그치?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그게. 근데 저번에 아까 독서 모임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냥 이건 사랑이다. 이건 그냥 인간이 그런 거를 타고 났다. 넌 성선설적으로 가는 거야? 성선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생명의 그러니까 생존 본능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생존 본능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근데 성선설 성악설 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약간 그냥 다들 생명체로서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인간의 뭔가 좀 더 특별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런 것들도 챙기는 모습들. 이건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 아 그럼 그거 어떻게 보면 유전이다. 근데 이것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있잖아. 이건 약간 자폐증 느낌으로 분리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근데 그것도 약간 무슨 세 다리 원칙인가 그런 게 있었어. 유전적인 요소랑 그 부모와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랑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이게 세계에서 다리가 두 개 되니까 무너지잖아. 그럼 안 된다 뭐 그런 이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약간 이것도 뭐 좀 어긋난 얘기긴 한데, 근데 약간 그런 쪽에서는 그거를 성격이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왜냐면은 사람으로서는 다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아 그런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나? 그럼 우리는 사람은 다 착한 건가? 근본적으로? 착한 것보다는 본능이 이끌려 살고 뭔가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마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저항하는 그게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모르겠다. 내가 또 약간 빙빙 도는구만. 이건 그냥 도전적인 발언인데 도전적인 발언이 위험한 생각 그 리스트에 추가될 발언이야?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저자라는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이잖아. 이 저자가 이거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괜히 약간 환경을 얘기하고 좀 그걸 생각해봐라 라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있었던 환경 자체가 결국은 이거를 쓰면서의 그 전 과정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엄청난 반론을 얻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대에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 대한 상황이 결국은 이 사람이 결론을 내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이 결국 이 사람도 다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거야. 뭐라 해야 되지? 요즘에도 보면은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 그 이유가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이론이라든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주장이잖아. 애초에 내 말이 맞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건 좀 애매모호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뭐 신빙성이 없잖아 사실. 뭐 연구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앞에 있는 그래서 욕하기는 쉬운 거야. 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렇다고 자기가 완벽한 뭐 의견을 낼 수 있는가? 그거는 훨씬 어렵지 사실. 훨씬 어렵지. 그건 진리잖아 진리. 그러니까 이게 과학구조의 혁명 아까 그 책도 얘기한 게 약간 과학의 믿음이야 믿음 약간. 너 그 책 읽었어 과학구조의 혁명?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거든. 그 패러다임이 뭔가 그 사람이 그때 주류의 이론 같은 거야. 주류 이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하는 주류픽이야 주류픽. 그리고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그 주류픽 내에서 쌓아 올리는 게 정상과학이야. 근데 그렇게 쌓아 올리다가 뭔가 반박하는 그런 게 생기면은 점점 타격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기존의 이론이랑 대항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 그러면은 둘이 맞짱을 까는 거야. 기존의 이론이랑 그 반박을 제기한 사람이 새롭게 낸 의견이랑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새롭게 나타난 의견이 그 이론이 이기게 되면은 이걸로 패러다임이 변환이 되는 거지. 이게 다시 주류픽이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더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쪽 분야는 워낙 그 누가 맞고 틀리다를 재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앞에서 비판한 내용도 거의 그런 내용 아니야?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기에는 증거나 환경이 그러니까 연구 환경이 좋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게 포함되는 거 같아. 그렇지.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약간 반박도 이 사람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물론 데이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논리적으로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다. 맞아 그런 것도 몇 개 있는 거 같아.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약간 몇 개 그 중에서 몇 개는 이 사람이 되게 확실하게 잘 짚어낸 것 같아. 그치. 약간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키나 이런 것도 사실 스포츠랑 관련되어 있는 거였고 그런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인과관계를 잘못 추론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 왜냐면은 그것도 사실 발레가 있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또 약간 돌연변이적인 것도 무시할 순 없잖아 사실.
맞아. 돌연변이 그러게 돌연변이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 근데 보통은 아까 내가 그 과학구조혁명에서 얘기한 게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서 패러다임 변화가 되려면은 공격을 많이 받아야 돼 기존의 이론이. 그러니까 발레가 진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발레가 한두 개 이런 거면 안 되는데 발레가 진짜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기존의 이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게 약간 시작이 되는 거야. 몰라. 근데 나도 하도 옛날에 읽고 고등학교 때 읽거나 그래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 이쪽 분야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각자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싫긴 하지 그게. 명확한 게 좋잖아. 진리에 도달하는 게 좋잖아. 근데 나는 그 분야마다 다르다고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 지금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규명하고 싶은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이게 개성의 차이인 거야. 아 그런가? 이게 왜 생겨났냐. 이거를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진짜 생겨났냐. 근데 환경이랑 유전자가 반반이라는 건 진짜 그냥 무적의 이론 아니냐 그냥? 환경으로 설명 안 되면 유전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게. 유전자가 아니면 환경이라고 하면 되는 거. 그러게. 아 근데 근데 약간 나 또 새로운 생각 든 게 아까 내가 유전자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약간 그거 아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아예 각자 다 다른 거는 환경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유전자로 설명이 되는 거. 뭐 물론 다른 유전자랑 환경이랑 결합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너 그거 아냐? 그 유전자가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 유전자가 환경에서 바뀐다고? 살아가면서.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 아니 그거 일생에서 배워. 일생에서 배운다고? 나 일생 원 들었는데. 유전자가 바뀐다고? 그 몇몇 부위에 대한 유전자. 아,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싹 다 바뀌는 게 아니지. 그런 것까지 뭔가 생각을 하면 모르겠다. 굉장히 그러게. 복잡하네요.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인 거야. 그냥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아닌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그 환경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환경을 겪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경우의 수로 따져 보면 이거인 거야. 온리 환경의 영향만 받아서 되는 경우, 그리고 환경 유전자가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유전자 씨발 뭐야 아니 이게 V라니까 이게 삐처리 하고요. 삐처리는 뭐 편집 기술의 부족함은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랑 그 환경이 같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유전자만 하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적어도 환경만 하는 경우에서는 애초에 그 환경에 그렇게 반응하도록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환경의 정도에 따라서 발현하는 정도가 다른 유전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무조건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그치? 그냥 딱 이 세 가지 아닌가 싶어 나는. 그냥 개성이 만들어진 요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이게 뭐 세 개로 나뉘는 거 이렇게. 이거는 근데 이따가 저기다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거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뭔가 여기에 반응하는 DNA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나눠진 형태일 것 같고 여기는 환경 영향 X.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 그렇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환경에 있어서 환경만 그리고 DNA만 그리고 환경이랑 DNA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환경 쪽은 DNA 영향이 없잖아. 근데 나는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DNA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이게 DNA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냥 인간이라면 서로 그냥 갖고 있는 공통적인 유전자들 있잖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인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로 태어났을 때 알아. 뭐 너 아까 그 얘기,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고 이거만 같은 경우 환경 영향이 없으려면은 그냥 이건 다 각자 다르게 이제 개성을 갖고 태어난 DNA인 거고. 그리고 여기와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지. 스펙트럼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세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환경은. 그러면 저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사회화를 하면서 이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개성이 형성이 된다. 그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데? 그건 그냥 환경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네. 맞는 거 같아. 그냥 너가 이게 규명한 게 어떻게 보면 유전자하고 그 저자가 말했던 내용하고 합쳐서 다시 구분을 지은. 그냥 좀 더 보기 좋게 해놓은 거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합쳐 그럼. 아무튼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뭔가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다 이거지. 그런 거 같아. 그냥 뭐 경우의 수로 따져봐도 이거니까. 그치. 근데 그래서 약간 뭔가 환경에만 하고 싶으면은 뭔가 나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DNA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연구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와. 야 근데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태어나는 거에서 환경을 변이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DNA는 동일하게 하고 환경을 바꾼다거나 하면서 약간 환경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DNA를 찾고 아니면 환경에 영향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 DNA를 찾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량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개성에 같아.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러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계속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정성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지. 결국은 이게 생물학이랑 관련을 지으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정량적 평가와 그리고 결론을 낼 수 있는 한 가지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환경 같은 것도 너무 다양하겠지만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개성을 알아내서 개성의 탄생 과정이나 이런 걸 알아내서 어디다 쓰고 싶은지를 알면은 어떤 개성을 만들고 싶은지가 약간 어느 정도 추려질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관련된 환경 위주로 실험을 해보면 되겠지. 유전자 변형, 야 이런 거 진짜 완전 좋은 성격만 골라가지고 근데 진짜 약간 그런 책 많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긴. 근데 뭐 이게 사실 생명 관련된 근데 결국은 이거를 분류하는 과정 자체에는 정성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봐봐. 그러니까 아닌가?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환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이 DNA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DNA가 있고 영향을 안 미치는 DNA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하면 되는 거야. 그 DNA가 인간이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하트 이런 것도 있다. 하트. 이건가? 뭐 아무튼
오, 봐봐, 나오지. 그러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DNA가 있어. 그럼 그걸 좀 추려내. 그러면서 그 DNA의 일부를 제거를 하거나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환경에서 다르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르게 대처하는 거를 평가하는 게 결국 정성적이라니까. 아니지. 어떤 DNA를 삭제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지. 아, 그것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DNA에서 그 특정 염기설만 그 잘랐을 때 환경에 있어서 이 공통된 거를 했을 때는 그 같은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거 인간을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쥐라든지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하겠지.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히 유의미한. 맞아.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고. 충분히 내가 보기엔 여기에서 책에서 하는 말보다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런가? 모르겠다. 그냥 근데 이렇게 가설만 있는 것보다는 이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좋잖아. 왜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을까? 심리학자들이라서 그런가? 심리학자들이라서. 어렵지. 유전공학자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한번 충분히 또 조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와 관련된 실험이 있었지. 내가 보기엔 나도 생각할 정도면 무조건 시도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고 왜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접근을 안 했을까, 인용을 안 했을까라는 게 결국 내 질문일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했을까? 못 했을까? 심리학자라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논문들만 보려고 했어. 내가 보기엔 이 사람도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야. DNA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은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야, 이 사람도. 그런가? 근데 약간 뭐 박사 문제도 있고 교수 문제도 있고, 생명공학 쪽으로 연구소 얻어서 연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그게 가나? 뭐 모르겠어. 그리고 또 약간 다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니까 그런 시점에서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러게. 근데 뭐 이건 우리가 이 책만 읽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미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됐을 수도 있지. 여기서는 말 못하는. 그리고 이게 봐봐, 이 책 언제 쓰여진 거야? 1900 몇 년도에 쓰여진 거지 이거? 언제 쓰여진 거지? 이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 예? 2007년이요? 아닌 것 같아. 근데 2007년일 수도 아닌가? 암튼 요즘 2007년도 오래된 거야. 2007년이면 2006년에 반도체 몇 나노냐? 근데 아무튼 근데 그동안 또 많이 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했으니까 애초에 그 게놈 지도 프로젝트가 2003년에 시작했나? 그것도 아무튼 별로 안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아무튼 그냥 뭐 지금 또 다시 또 보면은 또 모르겠다. 우리가 책 한 권만 보고 하기에는 또 모르겠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까? 마무리하자. 오케이. 수고했어. 너무 중구난방이긴 했다. 근데 뭐 의미가 있었어.